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오늘도 더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덥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좀 이 전 옷에 비해서는 얇은 것이긴 합니다만 덥긴 덥네요. 그래도 좀 말씀드린 것이 있고 그래서 떠 죽을 지경 아니면 계속 이 복장으로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제 그 현충일 맞아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느라고 시간도 좀 그냥 지났고, 그래서 사실 어저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더 있었는데 말씀 못 드리게 됐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재판이 진행된 사안인데요. 다들 아시지만 작년에 고위 공직에 취임을 하려고 그런 과정에 국가적으로 소동이 있었고 기어이 취임했다가 또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던데 또 이제 그만뒀다가 지금도 아주 팬덤이 조성돼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 분 재판이 엊그저께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제 우선 사실관계부터 하고 이제 좀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죠.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국회 청문이라든가 거쳐야 하는 그거 하기 전에도 정권의 핵심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아주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제 그쪽 업무를 보고 있었고, 법 전문가고 이제 워낙 법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서 이제 그런 걸 하셨는 모양인데, 감찰 그 업무를 했었는 모양인데, 이제 재임 당시에 권력의 핵심부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대상에 올랐는데, 감찰 대상에 올랐는데, 지금 저 검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혐의가 감찰을 임의로 중단을 시켰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혐의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혐의 내용이 뭔지도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래요.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가면서 그랬는가 나와서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랬냐고 그러면 피의자도 좀 반론권 같은 걸 좀 보장을 해주라, 언론에 그랬는 모양이에요. 기계적 물리적이라고 그러는가 뭐라고 그러던가 하여간 좀 분량 같은 걸 말한 모양이에요. 좀 혐의에 대해서 검찰 측 그러니까 주장이겠죠. 그걸 실어줬으면 변론 측의 입장도 좀 실어줘야 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법 전문가라 틀립니다.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나라 언론 되게 정권에 좀 기대가지고 끼우끼우 돼가지고 좀 그런 것으로 해서 유지하는가 했더니 저렇게 정권의 핵심이라고 보면 뜻에 거역에서도 기사도 쓰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저 다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전문가가 하신 말씀이니까 오직 정확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건 어찌고 보면 법대 안 다니고 중고등학교에서 사회생활 과목만 잘 수업을 들었어도 아는 내용일 테니까 그건 놔두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 이제 혐의하고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그때 감찰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임의로 진행되고 있는 감찰을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봐주려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일부분이고 그래서 메모해놓은 걸 좀 보고 하겠습니다. 뭐냐고 그러냐면 그분 하신 말씀이에요.
특감반이라고 한번 해도 말이야. 거기서 하는 그 감찰하는 것을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예.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권한이 없다. 지금 그분 말씀을 제가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러면 특감반은 검찰이나 경찰하고 틀리게 그런 권한이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감찰을 시작하게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비위 같은 것이랄지 어떤 사람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또 대단히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자, 또 뭐라고 그랬냐? 그 특감반에서 하는 그 감찰이라고 그런 것의 그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감찰받는 대상, 그 감찰받는 대상한테 가령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감찰하게 되면 그 사람 동의를 받는다네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먼저 무슨 국가 원수 모독죄를 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국가 전복 음모를 하고 다닌다. 그런 이제 첩보가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게 그 감찰을 할 때게 공직자 대상이 저 같은 이제 민간인은 아닐 테고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아마 저는 그 민간인도 더 철저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근다고 하고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분 말씀에 따르면 그 대상자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요만한 혐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감찰을 하려는데 그래도 되겠냐?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안 받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문제돼 있는 당시에 제대로 일을 보자 안 했냐 안 했다 하는 그 의심을 받는 그때 대상자였던 감찰 대상자였던 사람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찰하지 마라. 그래서 감찰을 안 했다고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가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어오는 그런 법치,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이 하나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감찰을 개시하고 진행하고 종결하는 것은 그때 그분이 하고 있었던 그 직책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고 그러면 이제 무슨 첩보가 들어온달지 뭘 어떻게 해갖고 알게 됐을 때게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까 밑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제 일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이것을 가령 A라는 사람 공직자의 어떤 비리 혐의나 그런 것이 접수가 됐을 때게 그걸 개시하고 진행하고 종결하는 것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고위직 자기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그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우리나라 핵심 중에 핵심적인 공직자 그런 것을 임명하는 과정에 그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쭉 하셨죠. 막 감찰인가 검증인가 뭔가 해가지고 근데 한 번도 그냥 무사히 지나간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제 그것이 아니죠. 꼭 흠집 잡고 그런 것 같으니까 냅두고 자 이제 이분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특감반이 검찰하고 경찰하고는 다르게 강제 수사의 권한이 없다. 자 그러면 그 특감반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안 드신가요? 자 뭘 해? 더구나 그 두 번째 항 그 대상자한테 요 감찰을 해도 되겠냐 하고 물어봐갖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런다고 그러면 특감반이 뭔 일을 할까요? 그 제보
그 뭐 비리랄지 비위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행위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보는 또 어디서 받을까요? 자, 이제 일반 시민한테서도 받고 뭐 저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가령. 그러면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 강제 수사에 안 들어갑니까? 그냥 뭐 신문에 나온 정도나 어디 다방 같은 데 가서 사람들 그 이야기한 거 좀 들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 사람들 좀 그냥 물어보고 다녀갖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그것도 그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갖고 그 감찰 대상자한테 아니 나 싫다 그러면 못 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비혐의란 것을 어디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그쪽에서는 그러겠죠. 검찰이나 경찰의 자료만 갖고 그걸 갖고 판단한다고 그럴 텐데, 그런다고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은 자기들을 판단해갖고 뭐 수사도 못하고 뭐 기소도 못하고 우리 저 그 훌륭한 분 판단을 기다려가지고 그분이 말이야 아까 세 번째 항에서 말한 대로 개시, 진행, 종결 알아서 다 결정해갖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여. 그러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수사도 안 하는 거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완벽하게 헝클어져 가지고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신가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제대로 그 세 가지 항목을 짚어갖고 말씀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분이 그 앞에까지는 할지 그 다음에는 놔두고 그분이 취임하셔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셨냐? 에? 자기 말대로 세 가지 그거 말고 그 원론적인 거 말고 어떤 내용의 제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해갖고 어떤 것은 중단을 시키고 어떤 것은 계속 감찰을 진행했냐? 누가 감찰을 거부하고 누가 받아들이고 또 그 진행 과정은 어쨌냐?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찰 중단이 결정이 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를 들어갖고 감찰을 못 받겠다고 했고 감찰을 수용한 사람들은 어떤 지위를 갖고든지 어떤 혐의를 갖고 감찰을 하게 됐는데 그걸 수용했냐? 그런 내용을 밝히면 되죠. 저는 이분한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걸 딱 밝히면 그러게 맨날 정말로 뭐 선빈이 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상적인 것의 어떤 그 상징, 아이콘, 요즘 말로 하자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행세하셨던 분이니까 딱 그거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나는 원칙에 맞게 아까 그 세 가지 원칙 그것부터 내 소신 그동안 했던 말 그런 것을 하나도 어긋남 없이 했다. 그러면 작년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오명, 수치스러운 거 싹 없애고 말 그대로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로의 기회를 놓치면 쓰겠습니까? 그거 공개해야죠. 내가 뭔 일을 했다 그때 뭐 장관 후보자들 청문 과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서 무슨 결정을 내렸다 하는 거 그거 밝히면 간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사회생 정도가 아니라 황골탈퇴 범죄 혐의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유관순이나 잔다르크 정도 어째 다 여자네. 근데 그런 정도 이상을 금방 획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기도 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작년에 그분이 거기 그 권력 핵심에 있을 때에 장관을 하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교단의 선것만 있지 어떤 그 법률의
실행적인 면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냐고 그러면 나는 그분이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미친 소리를 할 리는 없고 그 권력기관 핵심 중에 누군가가 모르는데 거기서 했다는 말이 그분도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그분도 법조인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좀 자질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바보는 아닌데 그 사람 보고 법조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뭔 소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계자라는 사람이 청와대 관계자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법에 관계한 일을 했으니까 법조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자가 거기다가 또 그냥 넘어갔는가 기가 막혀갖고 절도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어디다 댓글을 달았는가 글을 한번 쓴 생각이 나는데 근다고 그러면 저 법원 서기가 법조인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 행정공무원도 다 법조인 아닙니까? 국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 그 사람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방범대원들도 우리 저 뭐 경찰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냥 자율방범대 방범대원 그거 저같이 법 잘 지키는 사람도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에 관계돼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전에 뭐 또 구동존의를 구존동이라고 써버렸니 자기 법 뭔가를 잘못된 걸 고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보고 그런 정도니까 그 그리고 내가 또 그 청문회 과정에 지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양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인물 좋다고 그러고 난리고 그러니까 그 인물로만 해도 그 뭔 일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만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더만. 제가 지난 그 영상에서도 지적했잖아요. 그 청문회 과정에 딱 준비된 거 말고 뭐 출근을 한가 퇴근을 한가 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고 갖고 거기서 바로 대답만 하면 반드시 문제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뭐 반면교사로 삼니 하는 이야기도 다 거기서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검찰 조사 피의자로 불려가갖고 뭐 구속이 되냐마냐 하고 그랬을 때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이런 방구를 안 했잖아요. 누가 아주 정확하게 그 조언을 한 겁니다. 가르쳐 준 거죠. 조언이 아니라. 참 세상사 어떻게 보면 희극이고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하더니 멀리 떨어지고 가까이 보고 가네. 뭐 한숨 쉬는 것이 좋은 버릇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한숨을 안 쉬겠습니까? 그 이제 오늘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그분 일이야 또 워낙 물티슈 갖고 다니면서 차를 닦아준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 혀로 안 핥을란가 모르겠어요. 또 오늘 이제 그 더욱 덥다 보니까 기존에 썼던 마스크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땀을 막 나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전에 썼던 뭐 KF 94, 80 그런 것은 너무 두껍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숨쉬기도 더 힘들고 그래갖고 뭐 비말 차단용이라고 하든가 보말이 좋건 비말이 뭔 말인지 알고 쓴가 몰라 도대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인가 뭔가 해가지고 뭔 일회용이다 뭔가도 붙어있는 것 같고 그 하여간 뭐 2겹짜리론가 해가지고 엄청 가볍고 숨쉬기도 더 편하고 한 그런 것을 이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동네 약국에 가보니까 한 상자에 50장이 들어가지고 2만 원에 팔더만요.
그래서 그 뭐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뭐 덴탈 마스크가 어쩌니 그 막 그런 이야기 듣고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그때 그 뭐냐 그 덴탈 마스크를 누가 하나 줘가지고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약사분이 그래요. 내가 이제 뭐 이 마스크하고 지금 여기 파는 거다고 갔어. 그랬더니 그분도 잘 모르더만 그래갖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지도 않고 또 뜯어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1,500원씩에 지금 마스크를 하나씩 샀는데 그 덴탈 마스크 말고 KF 80인가 54인가 그런 걸 그 너무 싼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진짜 마스크 기능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알아보고 사야지. 그래갖고 그저께 그걸 그렇게 물어봤네. 그럼 어저께 가봤더니 어저께는 다 벌써 떨어져 없더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 마스크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그때 코로나 막 퍼지기 시작한다고 그러고 막 퍼져갖고 막 대구에서는 난리 나고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야 뭐 돈을 줘도 얼마를 줘도 못 구하고 그래갖고 결국 뭐 배급을 하고 막 그 정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마스크 안 끼면 전부 다 죽는 줄 알고. 이제 그 과정에 1,500원씩의 일괄 딱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도 보니까 그 뭐 임의로 어느 날 가보면 KF 94 주고 어느 날 가보면 90 주고 그래서 왜 이런다요? 뭐 차이가 없어 그랬더니 약사분들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몰라요. 준대로 그냥 파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그때도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코로나 뭐 중국에서 하기 전부터 작년에 사놓은 그 황사 방지용 마스크 KF94인가가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집에. 우선 그걸 처음에 쓰고 다녔고 뭔가 코로나 일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제 차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좀 사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그 대형 마트 한 군데로 갔더니 몇 박스가 그대로 있더만요. 그래서 2박스를 사다가 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그 KF94하고 그뭐 덴탈 마스크 그거다고 한 5개 전체 다 해서 5개를 갖고 계속 빨아서 썼어요. 뭐 비누 빨리 한 건 아니고 그 베이킹 소다에다가 담궜다가 또 이제 그 약간 더 묻은 것 같으면 그 비누로도 씻고 그러게 해가지고 이제 좀 쓰다 보니까 버풀이 일어나더만요. 그래갖고 간질간질해요 여기가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2개인가 버렸고 그렇게 계속해서 썼거든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걸 뭐 세탁이랄 그럴 수 있고 제 나름은 소독을 해갖고 쓸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 그때도 그 난리 쳤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뭔 자원봉사 한 양반들이 헝겊으로 그냥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한 것을 쓰고 다니고 그랬다. 근데 그분들도 어찌 보면 제가 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품질이었겠죠. 물성이 더 훨씬 더 못했겠죠. 근데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계속 그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비말 차단용 마스크인가 뭔가 원 재료 그 원가는 한 100 얼마에서 300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만요. 이제 그것도 이제 코로나를 막는 데는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를 못 막을 것 같으면 날이 더워서 떠 죽거나 안에서 뭐 습진이 생기든 어쩌든 그 제대로 된 방역용 마스크를 써야 맞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비말 차단용인가 뭔가 그걸 권장하는 분위기잖아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그때 KF94나 80이나 하는 그런 방역용 마스크가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 필수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두 번 써보고 쓴 상태로 빨래하고 나서 냄새 맡아보고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한 판단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 세계 최고 수준이고 뭐 진단키트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우리나라 과학자들, 기술자들, 의료인들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 단적인 증거가 지금 비말 차단용 마스크잖아요. 2겹만 돼도 KF81이고 94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헛겁다 2겹다 그래갖고 한 것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침방울만 막으면 코로나19 막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 몇백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것을 1,500원씩에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그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 의도하지 않고 뭐 정부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자, 그건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한 종교 집단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종교 집단 제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종교인데다가 교파인데다 근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그 흉악한 살인범도 다 인권을 찾고 하는 판에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에? 그때만 해도 뭐 코로나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모여갖고 예배한 거 말고 뭔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 금지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정도 확진자는 충분히 나왔다고. 어느 집단을 갖고 오더라도. 그 검사, 그 코로나 그걸로 해갖고 그 종교 집단 전체 검사 수하고 확진 수 한번 비교를, 프로테이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고 우리나라 계속해서 국경 개방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놈들,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한 건 아니까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입국자 수하고 거기서 확진자 수하고 비율을 한번 내보고요.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양수 겹장 확실하게, 그것도 엄청난 이득을 남기고 마스크 팔아먹었고, 그것뿐입니까? 배급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배급을 당연히 여기고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고, 그런 것에 길들이게 하는 거. 저는 이 코로나 관련된 것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추하고 그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설령 우리 민족이나 나라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인류가 다 설령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고 어딘가에는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숨만 나오고. 다시 한번 또 간절한 뜻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 행위, 뭐 영상 찍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뜻, 그런 것이 정말 무효한 것이었다. 무용한 것이었다. 전혀 쓸데없는 것이다. 네 혼자 마음 위로나 뭐 오락이나 소일거리도 안 됐다. 그런 것이 정말로 명료하게 하나의 의심도 없이 확정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날씨인데 앞으로 뭐 올 여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겪어보지 못한 더위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살피시고요. 댁내
두루 무사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